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장 인식을 공부합니다. 총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한 살 정도 된 꼬마 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개하고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근데 이 꼬마가 그 개 위치 또는 움직임, 심지어 표정 이런 것까지 그 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재밌게 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거실이라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심한 혼재하고 또 가림 등이 발생을 한다. 혼재는 내가 관심 있는 물체 말고 다른 물체들, 뭐 소파라든지 또는 막 그 어디 이불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다음 가림은 걔가 어디 소파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얼굴에 반만 보인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터 뉴코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 심한 혼재하고 가림이 있어도 아이는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즉 우리말로 강인하게 그 인식을 한다. 높은 성능을 발휘를 해요. 거기다가 그 조명 변환이 발생을 한다.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그 실내 등이 나간다든지 또는 바깥에서 뭐 강한 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두워진다든지 밝아져도 그 굉장히 그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 뛰어난 성능이고요. 그러면 컴퓨터 비전 이런 걸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이제 구장에서 한번 그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이제 그 인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recognition이죠. 보통 사람들이 인식은 어떤 경우는 되게 좁게도 쓰고 어떤 경우는 뭐 넓게도 쓰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는 비교적 그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컴퓨터 비전은 분류라는 문제, 검출이라는 문제, 분할이라는 문제, 추적이라는 문제, 또는 사람의 어떤 그 자세, 추정의 문제, 이런 세부 문제로 구분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걸 전부 포괄하는 것을 이제 인식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부 문제 각각에 대해서 그 예전에 나왔던 이제 고전 알고리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6장 이전에서 배웠던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쓰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 이제 딥러닝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1절은 그 인식이란 이런 제목으로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5장에서 란삭이라든지 또는 호모그래피 또는 시프트라는 특징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물체, 어떤 뭐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걸 공부도 했고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뭐 UI 붙여가지고 뭐 실습까지 해보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사례 분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제 9.2절에 가서 이제 분류해서 사례 분류하고 범주 분류를 구분을 그 하기로 하고요. 이 장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인식 문제로 확장을 한다는 거고요. 한번 봅시다. 이제 분류는 어떤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얘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8장에서 해본 것처럼 어떤 개의 품종을 인식하는 문제다. 분류하는 문제다. 그러면 그 이 개 영상이 하나 들어오면 얘가 어떤 품종인지를 그 알아내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순위, 2순위에서 5순위까지 이렇게 그 확률로 출력을 하고 있죠. 검출 문제는 이것처럼 그 이제 사람은 지금 초록색 박스, 그다음에 이 이제 그 가방은 하늘색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어떤 직사각형으로 어떤 오브젝트의 위치를 표시하는 게 이제 검출이라는 문제고요. 분할은 여기 이제 그 C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아, 영역을 픽셀 레벨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뭐 모자라는 영역,
퍼슨이라는 영역, 그 백그라운드라는 영역,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분할 문제고요. 검출은 디텍션, 분할은 영어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이게 이제 0초, 3초, 6초 순간 이제 프레임을 여러 개를 건너뛰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브젝트를 지금 그 차를 추적을 하고 있죠. 차가 점점 다가오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행동 분류는 지금 이 선수가 캐치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그 알아내는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이 세부 문제별로 그 데이터셋도 만들어져 있고 알고리즘도 만들어져 있고 성능 기준도 다 다르고 그래요. 먼저 이제 분류는 영상에 있는 물체의 부류를 알아내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개의 품종을 알아내는 문제면 이게 개의 품종을 뭐 120개 품종으로 이렇게 불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고 그냥 어떤 오브젝트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면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사람인지, 사과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 다 이제 다르고요. 출력은 얘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확률 벡터로 보통 출력을 해요. 그래서 뭐, 뭐 개일 확률이 뭐 0.75, 그다음에 고양이일 확률이 0.10 또는 뭐 고래일 확률이 0.001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코코라는 지금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는 뭐 가령 사람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류로 이제 80부류의 하나로 80부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례 분류하고 범주 분류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영어로 이제 인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리컬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특정한 물체예요. 자동차도 내 차 또는 아빠 차 이런 식으로 이게 딱 하나 그 정해진 물체 또는 교통 표지판도 그 어린이 교통 표지판, 뭐 노인을 위한 교통 표지판, 어떤 스탑 사인, 뭐 스피드 사인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은 모양을 갖는 이제 그런 특정한 물체를 알아내는 문제를 인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부르고요. 그것도 고양인지 자전거인지 개인지 이렇게 어떤 물체의 부류를 알아내는 것을 그 범주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양이가 그 여기는 이제 안 나오네. 뒤에 가면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고양이가 있죠. 앞에서 찍은 거, 옆에서 찍은 거, 뭐 가까이 찍은 거, 멀리 찍은 거, 누워 있는 고양이, 점프하는 고양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례 분류보다 범주 분류 훨씬 어려운 거고요. 그 검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사각형, 우리가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이제 위치를 표현하는 거. 두 개의 점을 알으면 돼요. X1, Y1, 그 X2, Y2. 그래서 그 네 개의 그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불의 확률도 같이 표현을 해요. 이제 박스를 알아내고 얘는 퍼슨일 확률이 뭐 0.98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 해야 되는 부류는 뭐 80개로 정해졌다든지 120개로 정해졌다든지 또는 200개로 정해졌다든지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고요. 분할은 물체가 점유하는 영역, 화소집합을 지정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이 확률도 같이 출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는 것, 여기는 불이 확률은 없네요. 그래서 확률도 같이 출력을 해야 되고 이제 의미 분할하고 그 사례 분할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분할을 공부하는 데서 다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추적하는 것은 물체의 궤적을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그 시각 물체 추적 문제가 있고 다중 물체 추적으로 구분해 있는데 이제 VOT 시각 물체 추적은 맨 처음 그 프레임에서 물체를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정답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번 프레임, 3번 프레임, 4번 프레임 오면서 쭉 프레임이 진행을 하면서 그 추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물체고요. 다중물체 추적은 이제 시각물체 추적은 딱 한 개의 물체만 추적을 하면 돼요. 근데 다중물체 추적은 그 비디오만 주어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추적해라. 또는 자동차를 추적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막 사람 여러 명이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물체를 그 동시에 추적을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또 상세히 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근데 행동 분류는 물체가 수행하는 행동의 종류를 알아내는 문제인데 보통 퍼슨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아주 발전돼 있지는 않고 사람 행동을 미리 몇 개 어떤 뭐 점프한다, 뭐 손을 든다, 뭐 구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수십 가지 정도의 행동으로 분류하는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은 필연적으로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그 레이블링도 다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은 이 데이터셋이 발전함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데이터셋이 중요하고 좋은 데이터셋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많은 것들이 오픈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은 엠리스트 숫자, 필기 숫자죠. 그 다음에 사이파 10, 그 굉장히 작은 해상도의 그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이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딥러닝이 발전해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장난감 데이터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컴퓨터 비전 배울 때 그냥 실습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실습을 하려고 그러면 그 GPU 한두 개 가지고 잘 안 되죠. 그래서 GPU를 많이 가지고 그 해야 그 시간 내에 그 학습이 마칠 수 있는 뭐 그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셋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소개하는 문헌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그 네 개만 책에 소개하는데 페이퍼 이스 코드라는 것은 이미지 셋별로 어떤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 지금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소타 성능을 누가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다음 위키피디아에도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그 데이터셋을 잘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텐서플로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안에도 데이터셋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보면 AI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작정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고요. 한국어, 영상, 헬스케어, 교통, 물류, 재난, 뭐 농축산 해가지고 또 되게 많은데 문화가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영상 이미지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뭐 특정한 뭐 하청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신체 스캐닝도 얼굴도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2번 페이지 뭐 해서 8번 페이지까지 있네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이 유용한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 레이블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다. 또는 내가 대학생인데 컴퓨터 비전을 배우는데 내가 자율 어떤 실습을 한번 해봐야 프로젝트를 한번 해가지고 그 능력을 배양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것 중에 하나 여러분 흥미를 끄는 것을 가지고 그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유명한 데이터셋하고 이제 대의들이 있는데 유명한 데이터셋은 그 대의가 많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대의를 열고 전 세계에 좀
잘하는 그룹들이 와서 막그 1등, 2등을 겨루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논문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비전이 발전을 해왔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쓰이지 않는데 파스칼 복이라는 게 한 20년쯤 됐나요? 요거가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처음에는 네 부류였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20부류로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50만 장 영상이고, 이걸로 이제 대의가 많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연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이미지넷이라는 훨씬 크고 고품질 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얘가 이제 죽었고요. 얘는 뭐 2만 부류 이상이고요. 이 중에서 1000부류를 뽑아가지고 연 대의가 ILSVRC라는 대의고, 8장에서도 소개를 했어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코코라는 데이터셋이 나왔는데, 이 코코는 뭐 검출, 분할, 그 다음 어떤 영상 각각의 어떤 설명문 달기, 영상을 한 10단어 내지 20단어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뭐 그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레이블도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오픈 이미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초창기 파스칼 복이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이게 세그멘테이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이 이런 이제 데이터셋들이 있고 여기 이제 부류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코코 데이터셋, 그 다음에 코코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이제 그 주성문, 뭐 이런 영상이 들어오면 The man at ready to swing at the pitch while the umpire looks on. 뭐 요런 그 꽤 정확하게 지금 이 영상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 들어오면 이 비슷한 그 설명문을 출력해내는 어떤 그런 모델을 학습을 하고 뭐 서로 겨룬다든지 그런 데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오픈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분야의 데이터셋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디패션 같은 경우는 그 패션을 하는 거고요. 80만 장 들어있네요. 그 다음 푸드는 푸드 100일은 101종류의 그 음식 사진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스팟은 이 폐사진을 찍은 건데 굉장히 많은 그 병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모아놨어요. 6만 5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 22만 장, 지금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 데이터셋도 진화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또 분류 문제가 있고, 어, 검출 문제가 있고, 뭐 분할 문제가 있고, 추정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분류 문제는 이런 부류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하니까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 검출 같은 경우는 이 박스가 출력되기 때문에 박스가 그 모델이 100% 일치하게 이렇게 출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 비끼기도 하고 뭐 한 50% 겹칠 수도 있고 75% 겹칠 수도 있고 뭐 98% 겹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겹치면 이걸 맞은 걸로 해줄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평가 척도, 영어로 이제 매트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매트릭을 정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검출 문제도 이 매트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것은 조금 불합리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얘가 또 이제 합리적으로 진화도 해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코드로 만드는 것도 꽤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코딩하다 뭐 오류가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람마다 약간씩 그 다르게 코딩을 해가지고 뭐 이 매트릭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긴 했는데
디테일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짠 코드로는 98% 나오는데 B 사람이 짠 것은 94% 나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대위에서는 그 우리는 어떤 척도를 쓴다. 그 다음에 이 척도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너 그걸 다운받아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공정성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위에서는 훈련 집합은 영상하고 어, 참가, 그라운드 트루스, 즉 레이블을 같이 공개를 해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내 나름의 어떤 모델 그 개선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스트 집합은 레이블을 주면 그 다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뭐 반칙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 영상만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참가자는 어떻게 하냐? 훈련 집합 가지고 내가 모델 학습을 해요. 막 개선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충분히 잘한다 싶으면 테스트 집합을 다운받아서 그 영상을 집어넣고 그 예측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서버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버는 이제 자동 그 이 레이블을 창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동 채점해서 이제 리더보드에 뭐 1등, 2등, 3등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를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상을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포토샵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분할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이 유각선을 따서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검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를 쳐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전문 그 소프트가 있어요. 지금 요것은 이제 레이블 미라는 소프트를 가지고 이 분할을 위한 것을 레이블링을 하고 있는 건데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받아서 여러분 PC에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고, 레이블 비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취향에 맞는 걸 갖다 쓰면 되고, 보통 레이블 미를 많이 써요. 이거 이제 MIT에서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대용량 그 데이터셋은 어떻게 레이블링을 하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클라우드 소싱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레이블 하나 하는데 뭐, 뭐 0.5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사람들은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뭐 레이블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레이블을 정겨우게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돈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컴퓨터 비전의 어떤 인식 과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많이 달라요.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일단 사람은 무슨 이런 검출 같은 건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박스를 쳐서 검출하고 이런 식으로 않고 그냥 세그멘테이션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세그멘테이션 자연스럽게 돼버리죠. 그리고 그, 내가 세그멘테이션은 이 물체 사람인지 개인지 자전거인지를 바로 알아내죠. 근데 그 컴퓨터 비전에서는 그 분할은 더 어렵기 때문에 레이블링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로 찾아내서 하는 이제 검출 문제도 많이 풀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막 픽셀 레벨로 자세하게 분할을 않더라도 검출만 하더라도 뭐 내가 유용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율주행 이런 데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검출 문제를 별도로 이제 취급을 하고 이러죠. 근데 사람의 인식은 사실 그 세부 문제를 별도로 하지 않죠. 그냥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뭐 분할도 하고, 뭐 분류도 하고, 추적도 하고, 뭐 행동 분류도 하고, 뭐 그 자세 추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또는 추론 이런 지능 요소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는 항상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인텐션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화면을 주시를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뭐 다른 거, 뭐, 그, 자꾸 거기에 이제 이렇게 주의로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형성이 되고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주의 집중, 셀렉티브 어텐션을 지금 발휘를 하는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 때도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이제 친구를 만나서 뭐 친구랑 잡담을 한다고 그러면 의도가 달라지고 주의 집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는 이제 거친 수준하고 세밀한 수준을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이제 글씨를 인식을 해야 되면 화면을 막 그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해가지고 글씨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화면을 전체를 그냥 싹 보면서 화면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컨트롤이 된다는 거고 또 전환에 틈새가 없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다 찍으면 그 다음에는 뭐, 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업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과업이 바뀌고 의도가 따로 바뀌고 주의 집중이 따라서 바뀌죠. 컴퓨터 비전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 특정한 문제를 높은 수준으로 심지어 사람 성능을 뛰어넘을 정도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과업에서 잘하는 거지. 그 전환도 어렵고, 거친 수준, 세밀한 수준은 막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죠. 그 다음 사람은 문맥상이 아주 능숙한데, 여기 보면 이것을 지지 같은 행색 이렇게 읽는 사람 없어요. 거지 같은 행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을 거지가 않는 이렇게 읽는 사람 없어요. 꺼지지 않는 이렇게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똑같은 그 거자거든요, 이게. 똑같은 패턴을 제가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뒤쪽에 이제 같은 행색이 있으니까 이것을 거자로 읽는 거죠. 그래서 거지 같은 행색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지 같은 행색이 안 읽고요. 지금 여기는 꺼지지라 있고 그러죠. 그래서 주위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도 내가 다르게 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런 문맥상에 아주 능숙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 처리 같은 거 할 때는 상대의 행동을 인식해가지고 뭐 손 모양이라든지 얼굴 표정 세밀한 걸 인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에 추론을 해내고 그러잖아요. 음, 아주 그 뛰어난 능력입니다. 자, 컴퓨터 비전 어떠냐? 세부 문제별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분류하는 데이터셋, 검출하는 데이터셋, 분할하는 데이터셋, 추적하는 데이터셋, 행동 분류하는 데이터셋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이블도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할 문제를 풀고 싶으면 분할을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모델은 분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문제별로 독립적으로 해결한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은 그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게 나와가지고 분할도 하고 분류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로 이제 발전은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능력을 그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제 세부 분류 문제별로 푸는 어떤 그런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런 거고요. 능동적인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과업이 바뀌면 빠르게 과업 전환을 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의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완을 하고 그걸 모델 안에 심고 뭐 이런 그 연구는 그 먼 미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먼저 이제 그 분류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9.2절에서 분류, 그다음 9.3절에서는 검출, 9.4절에서는 분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예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딥러닝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미 그 딥러닝으로 들어와서도 분류 문제는 다뤘어요. 그래서 8장에서 어떤 개를 120종의 그 품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그 전이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엠니스트, 사이바10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다뤄봤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 분류하고 범주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례 분류는 그냥 어떤 특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컵도 이 컵을 인식하는 문제. 예, 이 컵, 특정한 컵. 그리고 사례 분류는 대부분이 이런 강체를 가정을 합니다. 얘는 모양이 아무리 눌러도 안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점에 따라서 그 이렇게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범주분류는 코끼리 자전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뭐 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뭐 또 크기가 뭐 큰 거, 작은 거, 색깔도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 이제 코끼리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 새끼 고양이, 큰 고양이, 뭐 또 이런 품종의 고양이, 뭐 이걸 다 고양이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고양이가 몸을 베베 꼬고 있기도 하고 뛰는 고양이도 있고 그러단 말이죠. 그래서 강체가 아니에요. 모양하고 자세가 막 바뀌어요. 사례 분류는 아까 한 것처럼 뭐 이런 거고요. 이것은 그, 문디라는 분이 2006년에 이제 그, 이렇게 서베이 논문을 했는데 예전에 했던 뭐 사례 분류 문제를요.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보통 많이 했던 거고요. 뭐 블럭스 월드 해가지고 어떤 그 증육면체 모양을 갖는 걸 가지고 뭐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증육면체 물체로 제안을 하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실린드리크란 물체, 이렇게 어떤 길다란 어떤 그 실린더 모양의 물체를 가정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에크로늄 시스템, 또 에스펙트 그래프, 양상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관심이 있으면 이 페이퍼를 한번 읽어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4장에서 배웠던 그 시프트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란삭 매칭 알고리즘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서 그 획기적으로 발전해요. 물론 지금 보면 획기적이지 않고 지금 보면 좀 원시적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실용 시스템도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이런 범주 분류는 못하고 사례 분류에 국한을 해가지고 그다음 범주 분류는 그 불륜의 변화가 엄청 심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심해요. 그 인트라란 말은 그 어떤 같은 부류 내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고양이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도 품종도 엄청 다르고 모양도 뭐 엄청 그 이렇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입부적인 것처럼 혼재하고 가림을 다 허용을 해요. 예전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그 범주분류에서는 이런 걸 다 허용을 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파스칼 복테이가 이제 그 범주 분류를 촉발을 시켜가지고 이제 연구가 막 활성화되고 데이도 열리고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이 막 발전해 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뭐 파트 베이스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그 되게 유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어떤 부품의 연결 관계로 표현을 하고 이 부품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변화를 하는지를 인식하라. 뭐 그런 방법. 2005년도에도 그랬으니까 20년 전에도 이제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연구 더 이상 안 합니다. 왜? 딥러닝이 나와서요. 자, 딥러닝에서는 일단 사례 분류는 다루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범주 분류에 공을 들이고요.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ILS VR 스테이가 1000부류의 이미지넷 영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페이퍼 유스 코드 사이트에 보면 제가 책을 출간할 때쯤 이 책이 2023년 1월에 출간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말경에 제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받은 건데 그때 보면 이제 플로렌스 코스인 H라는 모델이 99.02%로 그 1등을 했어요. 이비디넷 그 첨부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탑 5 애큐러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5순위 안에 정답이 들어있으면 그냥 맞는 걸로 보는 거예요. 탑 1은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뭐 아마 그 당시 아마 80%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순위 정확률이 지금은 아마 99.5% 뭐 이렇게 육박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뭐 거의 그냥 사람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8장에서 이 스탠포드 도구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이학습을 해가지고 그 이제 비전 에이전트도 만들어 보고 그런 실습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그랬고요. 이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뭐 스탠포드 도구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카스 자동차 모아놓은 것들에서 자동차를 이게 어떤 종류의 차인지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뭐 소렌토인지 이런 거 알아내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컵 200 이게 이제 컵 200인데 그 보면 네이산 알바트로스라는 그 새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다 같은 그 부류예요. 근데 뭐 새끼도 있고 뭐 날아가는 것도 있고 물 위를 날아가는 것도 있고 뭐 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류 내 변화 인트라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되게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개 영상은 다른 부류예요. 얘는 러스트 블랙버드, 얘는 피쉬크라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부류인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색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터 클래스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류 간에 유사도가 또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그런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플라워들도 있어요. 102종의 꽃으로 분류하는 거.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 가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영어로 이제 explainability예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영상이 들어오면 그 붉은 날개 검은새라는 품종이다. 이렇게 그 인식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걸 분류한 사람한테 너 그러면 왜 이것을 그렇게 분류를 했냐 그러면 여기 봐라 부리가 뭐 이렇게 생겼고 뭐 날개가 뭐 이렇게 빨간색 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냥 보통 까마귀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얘는 어, 붉은 날개 검은새라는 그 품종으로 딱 그 조류학자들이 지정을 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 딥러닝이 이런 설명 능력도 있느냐 그러면 되게 취약해요. 지금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취약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여전히 사람 능력에는 이제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캠이라는 논문, 그래드 캠이라는 논문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래드 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 왜 이걸 붉은 날개 검은 새라고 했냐 그러면 그 자기가 이렇게 주목을 한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요. 하이라이트를. 히트맵으로 하이라이트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주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플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노란띠를 가졌고 붉은 반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붉은 날개 검은 새로 했다. 이런 식으로 버벌하게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수준을 달성을 아직 못했고 다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챗GPT가 나와가지고 챗GPT는 그 문장을 굉장히 이렇게 능숙하게 처리를 하죠. 거기다가 그 이 멀티모달리티가 돼서 영상하고 이 문장을 같이 처리하는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 많이 근접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분야는 또 별도로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마 그 챗GPT 속에 들어있는 그 멀티모달리티 기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달성은 못했어도 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대적 공격인데 영어로는 어드버서리를 어떻게 해요? 어드버스라는 말이 이제 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대적 공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제 스쿨버스가 있는데 이 영상을 딥러닝에다가 학습원 딥러닝에 집어넣으면 이걸 스쿨버스라고 잘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일부러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는 이런 어떤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노이즈를 여기다 심는 거예요. 영상 처리를 통해서 심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심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나와요. 그럼 우리 눈에는 이런 노이즈가 심어져 있는 게 인식이 잘 안 되죠. 근데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이즈를 심은 영상을 딥러닝한테 주면 이걸 이제 엉뚱한 걸로 뭐 개라고 한다든지 자전거라고 한다든지 또는 바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 타조라고 분류를 했는가 보네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인터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정보를 받기도 하고 자기가 인식한 정보를 서버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차가 될 텐데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퍼슨을 그냥 돌멩이로 아니면 비닐봉지로 인식을 하게 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어서 그 인식을 제대로 했는데 이런 노이즈를 해커가 심어가지고 그럼 비닐봉지로 인식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달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팍 쳐버릴 수도 있죠.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 의료 분야. 의료 분야도 그 이게 암인데 해킹을 해가지고 암이 아닌 걸로 오판을 의사가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적대적 공격을 또 막는 또 연구들이 많이 또 지금 되고 있고요. 또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검출, 9.3절 검출, 그다음 9.4절 이제 분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